비듬, 그냥 하얀 가루 문제라고 넘기시면 오늘 밤부터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가렵고 긁고 더 일어나고 어깨에 떨어지고 그 악순환을 오늘 끊어드릴게요. 겉만 주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샴푸를 어떻게 써야 할지 끝까지 아주 선명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분명합니다. 비듬 고민은 전용 샴푸로 머리를 감는 것부터 방향이 달라집니다. 후기가 좋았던 샴푸 5개를 실제 기준으로 비교해봤고, 오늘은 그 비교에서 드러난 선택 기준과 결론만 압축해서 말씀드릴게요. 비교를 해보면 결국 남는 건 느낌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간지러움이 올라올 때, 비듬이 신경 쓰일 때, 건조함이 같이 올 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덜 흔들리는지요. 그 기준을 기준답게 보여주는 첫 번째가 SQ제약 샴푸입니다. 바로 SQ제약 두픽 샴푸부터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먼저 SQ제약 샴푸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후기 포인트를 방금 말한 선택 기준으로 짚겠습니다. 이 제품을 보면서 제가 가장 먼저 본 건 세게 벗겨내느냐가 아니라 두피를 편하게 남기느냐였습니다. 왜냐하면 비듬은 많이 씻는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자극받은 두피가 다시 들썩이면 바로 되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제공된 자료 기준으로 눈에 띈 포인트는 소비자 연구협회 주간 소비자 만족도 대상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수상 문구 하나로 다 결정되진 않지만 적어도 사용 경험이 넓게 쌓였다는 인상은 분명히 줍니다. 또 제약회사에서 만든 제품이라는 점 때문에 일부 사용자는 안정성이나 부작용 걱정을 덜 느꼈다고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인식의 영역이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느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분 쪽도 꽤 또렷합니다. 합성 착색료, 파라벤, 실리콘 오일 같은 부분을 덜어냈다는 점이 먼저 보입니다. 그리고 자연유래 추출물 기반이라는 흐름이 붙으면서 자극을 덜 원하는 분들에게 이유를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EWG 1등급 멘톨이 들어가서 감고 나면 두피가 한번 숨 쉬는 듯 시원하다는 반응이 붙습니다. 머리가 화끈해서 시원한 게 아니라 답답했던 열감과 피로감이 잠깐 풀리는 느낌에 가깝다는 쪽입니다. 약산성 샴푸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비듬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뽀드득만 찾으면 오히려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약산성은 두피가 버티기 편한 쪽으로 기울고 모발도 덜 뻣뻣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8종 추출물이 건조함 완화, 진정, 보호 쪽 흐름을 받쳐주는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징크피리치온, 바이오틴, 판테놀 같은 성분 포인트도 두피 관리용 샴푸답게 눈에 들어옵니다. 특히 지루성 두피염 때문에 늘 예민했다고 말하던 사용자들 중에는 덜 가렵고 덜 들뜨는 느낌을 적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건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 확정이 아닙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고 체감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체감상 다른 제품보다 3,000원에서 5,000원쯤 더 비싸다고 느끼는 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처음 집을 때는 샴푸 하나에 이 정도야 하고 살짝 멈칫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듬 샴푸는 한 번 쓰고 끝나는 물건이 아니라서 결국 가격보다 중요한 건 계속 쓸 수 있느냐입니다. 아무리 싸도 너무 건조하거나 냄새가 거슬리거나 손이 안 가면 욕실 구석에서 조용히 퇴장해버리거든요. 반대로 조금 비싸도 두피가 덜 뒤집히고 사용감이 괜찮으면 사람은 이상하리만큼 오래 붙잡습니다. 쿠팡과 스마트 스토어 후기를 묶어서 보면 반복되는 말들이 꽤 선명했습니다. 가려움이 줄었다, 비듬이 줄었다, 예민한 두피에도 건조함이 덜했다는 반응이 가장 자주 보였습니다. 어떤 후기는 이렇게 짧게 정리할 수 있겠더라고요. 가렵던 두피가 한결 잠잠해졌다. 또 다른 반응은 이랬습니다. 어깨에 떨어지는 하얀 가루가 예전보다 줄어서 검은 옷이 덜 무서워졌다. 예민한 두피인데도 뻣뻣하게 마르지 않아서 계속 손이 간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부드러워졌다. 샴푸 뒤 손끝 걸림이 덜하다는 표현도 반복됐습니다. 용량이 넉넉하다. 향이 괜찮다. 거품이 잘 난다는 사용감 후기도 꽤 많았습니다. 샴푸 후 시원한 쿨링감이 좋다. 답답한 날 더 찾게 된다는 반응도 눈에 띄었습니다. 꾸준히 쓰니 더 좋아졌다. 며칠보다 몇 주 지나서 만족감이 커졌다는 후기 흐름도 있었습니다. 선물했는데 반응이 좋았다. 그래서 가족용으로 다시 샀다는 말도 보였습니다. 정리하면 SQ제약 두픽 샴푸는 한 방에 확 뒤집는 타입보다 예민한 두피를 덜 흔들리게 잡아주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 나머지 4개를 볼 때도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됐습니다. 비듬은 세정력 한 줄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피가 편안한가, 건조해지지 않는가, 계속 쓸 수 있는가가 남습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샴푸 하나를 골라도 습관이 받쳐주지 않으면 결과가 반토막 납니다. 많은 분이 비듬을 눈에 보이는 가루로만 봅니다. 그런데 시작은 늘 생활의 틈새에서 벌어집니다. 두피의 피지와 땀, 스타일링 잔여물, 먼지가 겹치면 표면은 점점 답답해집니다. 그 상태에서 제대로 안 헹궈지거나 밤새 축축하게 방치되면 두피는 더 예민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면 가려움이 올라옵니다. 손이 올라갑니다. 손톱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 순간 악순환이 열립니다.
긁은 자리는 더 예민해지고 각질은 더 눈에 띄고 또 씻고 싶어지고 더 세게 문지르게 됩니다. 이때 빗으로 억지로 떼어내거나 손으로 뜯어내면 순간은 시원해도 두피는 더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조각을 없애는 것보다 왜 계속 생기는지를 먼저 끊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이게 무서운 이유는 대단한 병명 때문이 아닙니다. 일상이 계속 무너진다는 점 때문입니다. 회의실에서 검은 니트를 털게 되고 지하철 창문에 비친 정수리를 괜히 확인하게 됩니다. 머리를 안 감은 사람처럼 보일까봐 위축되고 사진 찍을 때 조명부터 피하게 됩니다. 문제는 본인이 더 깨끗해지려고 애쓸수록 방법이 틀리면 오히려 두피는 더 불편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해결 루틴은 단순하지만 정확해야 합니다. 첫째도 두피, 둘째도 두피 중심으로 감는 겁니다. 샴푸를 손에 짠 뒤 바로 머리카락 끝부터 문지르지 마시고 먼저 손에서 거품을 살짝 내주세요. 그 다음 손끝 배 부분으로 두피 전체에 나눠 닿게 해주세요. 손톱은 여기서 완전히 퇴장입니다. 앞머리 라인, 정수리, 귀 뒤, 뒷목 위쪽처럼 잘 놓치는 구역을 천천히 훑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시간은 길 필요 없습니다. 대신 대충 10초 만지고 끝내는 식이면 두피는 제대로 안 닿았다고 느낍니다. 반대로 박박 오래 문지르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부드럽게 그런데 빠짐없이가 핵심입니다. 거품이 많이 난다고 세정이 끝난 건 아닙니다. 두피 사이사이에 고르게 닿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머리카락 길이에만 거품이 몰리면 정작 문제 많은 두피는 소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헹굼, 정말 중요합니다. 샴푸의 절반은 씻는 게 아니라 헹구는 데서 갈린다고 보셔도 됩니다. 잔여물이 남으면 두피는 금방 티를 냅니다. 간지럽고 무겁고 오후가 되면 다시 들썩입니다. 특히 귀 뒤와 목선, 정수리 뒤쪽은 물만 스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더 신경 써야 합니다. 헹굴 때는 손가락으로 두피를 가볍게 열어주듯 지나가면 물길이 더 깊이 들어갑니다. 물 온도는 뜨겁지 않은 미지근한 쪽이 좋습니다. 뜨거운 물은 순간 시원해도 금방 건조함을 남깁니다. 샴푸 빈도도 무조건 적을수록 좋은 게 아니고 많을수록 깨끗한 것도 아닙니다. 운동량이 많고 땀이 많다면 하루 한 번이 오히려 편할 수 있고 건조하면 횟수 조절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내 두피가 기름과 각질로 답답해지기 전에 과하게 벗겨지지 않게 관리하는 균형입니다. 그리고 의외로 많은 분이 여기서 무너집니다. 머리는 감았는데 두피를 덜 말립니다. 모발끝만 말리고 끝내면 두피는 따뜻하고 축축한 채로 오래 남습니다. 이게 꽤 큰 변수입니다. 드라이는 뜨거운 바람만 세게 쏘는 게 아니라 두피를 먼저 말리고 마지막에 가볍게 정리하는 흐름이 좋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는 두피가 완전히 마른 상태인지 꼭 확인해 보세요. 이 한 가지가 체감 차이를 크게 만듭니다. 아침에 급하다고 젖은 채 묵고 나가면 하루 종일 두피가 답답하다고 느끼는 분도 많습니다. 왁스나 스프레이를 자주 쓰는 분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잔여물이 남으면 비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타일링을 한 날은 두피 경계선과 앞머리 라인을 더 꼼꼼히 씻어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향이 강하거나 자극적인 제품을 이것저것 겹쳐 쓰는 습관도 줄여보세요. 오늘은 진정 샴푸, 내일은 강한 스케일링, 모레는 향 강한 토닉, 이렇게 흔들리면 두피가 더 피곤합니다. 좋은 루틴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잘 맞는 전용 샴푸 하나와 덜 자극적인 습관이 오래갑니다. 스트레스와 수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상하게 바쁜 주에 비듬이 더 도드라졌던 경험 있으시죠? 잠이 부족하면 몸 전체가 예민해지고 두피도 예외가 아니라는 걸 많은 분이 체감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샴푸만 바꾸고 끝내지 마시고 최소한 잠드는 시간과 수면 길이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늦게 자는 날이 이어지면 가려움이 더 날카롭게 느껴졌다는 말도 꽤 자주 들립니다. 가려움이 심할 때 제일 위험한 건 무의식입니다. 손이 먼저 가고 손톱 끝이 바로 긁어버립니다. 이때는 긁지 마세요라는 말보다 어떻게 안 긁을지를 준비해야 현실적입니다. 손톱 대신 손가락 지문 부분으로 꾹 눌렀다가 떼는 식으로 진정시키는 게 훨씬 낫습니다. 차갑게 식힌 수건을 잠깐 대거나 시원한 바람으로 열감을 식혀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정 못 참겠다면 긁는 동작보다 톡톡 두드리는 쪽으로 바꾸세요. 상처를 줄일 가능성이 훨씬 낮습니다. 손톱을 짧게 유지하는 것도 별것 아닌데 효과가 큽니다. 밤에 무심코 긁는 일을 줄여주거든요. 빗살 끝으로 두피를 세게 긁는 습관도 피해주세요. 시원함 뒤에 자극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개 커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얼굴 피부만 아니라 두피도 그 위에서 몇 시간을 버팁니다. 피지와 땀, 헤어 제품이 묻은 커버를 오래 쓰면 두피는 계속 자극을 받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쓰는 캡이나 비니 안쪽은 생각보다 빨리 답답해집니다. 세탁 주기를 조금만 당겨도 두피가 눌리고 답답한 느낌이 줄었다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고도 그래서 결국 뭘 고르면 되느냐? 다시 그 질문이 남으실 수 있습니다. 제 답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세정력만 세게 밀어붙이는 제품보다 두피가 편안하게 버티는 쪽을 고르세요. 그 기준에서 오늘 첫 번째로 본 SQ제약 두픽 샴푸는 꽤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약산성, 멘톨 쿨링감, 자연 유래 추출물 기반 그리고 성분 구성이 이유를 만들어줬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격은 체감상 조금 높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이 계속 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쿠팡과 스마트 스토어 후기에서 반복된 가려움, 비듬, 건조함, 부드러움 이야기가 그걸 뒷받침했습니다. 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의학적 진단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두피 상태와 반응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완치 같은 단어에 흔들리지 마시고 내 두피가 덜 예민해지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만약 증상이 심해지거나 진물이 나거나 만지면 아프거나 탈모가 같이 느껴진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샴푸만 바꿔 버티지 마시고 피부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비듬은 창피함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 방식의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전용 샴푸로 방향을 잡고 두피 중심 세정과 충분한 헹굼, 미지근한 물, 완전 건조를 지켜보세요. 여기에 잔여물 관리, 자극 줄이기,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까지 붙으면 두피는 생각보다 빨리 조용해집니다. 오늘부터는 보이는 가루만 쫓지 마시고 가려움과 건조함까지 함께 잠재우는 쪽으로 가보세요. 그렇게 가야 검은 옷도 다시 편해지고 고개 숙일 때 괜한 불안도 조금씩 사라집니다. 비듬 때문에 하루가 흔들렸다면 이제는 두피가 편한 쪽으로 기준을 바꾸실 차례입니다.